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시험 범위의 마지막입니다. 애국계몽운동 파트고요. 학습지 24장입니다. 사실 여기 연달아 3장을 계속 녹화를 연타로 하고 있는데 진짜 목 아프네요. 일단 마지막이니까 좀 더 힘내가지고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계몽이 뭔지는 아시죠? 모르는 상태에서 일깨운다 뭐 이런 느낌이었죠. 근데 그 방향은 뭡니까? 애국이라는 겁니다. 즉 이때는 국권 피탈에 맞서서 이제 국민들을 일깨우자라는 그런 접근 방법이었는데요. 시작을 바로 하겠습니다. 자, 애국계몽 운동의 배경은 러일 전쟁과 을사늑약 체결 요 전후 해가지고요. 일본이 본격적으로 우리를 침략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 관료나 지식인 또 자산가들이 이제 필요성을 느끼고 실시를 한 건데 목표가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를 민중들을 계몽시키고 가르치고 또 돈도 벌게 해 갖고 해서 우리 민족에 뭘 키우는 거냐? 실력을 기르자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접근 방법은 어디에 기인하냐? 사회 진화론에 기인하는 방법이에요. 사회 진화론은 계속 말했죠. 약육강식 떠올리면 된다고. 자, 자연에서 사자가 얼룩말 잡아먹는 거 유죄 무죄? 무죄죠? 사실 법으로 판단할 수도 없는데. 그러면 똑같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 침략하는 건 유죄 무죄? 유죄? 아니요. 무죄라는 거예요. 논리로 따지면. 왜? 사자가 무죄니까요. 사람도 자연의 일원인데. 안 그래요? 라고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제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냐? 우리가 약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기르면 강한 나라가 되면은 안 잡아먹힐 거 아니냐라고 접근을 했던 것이죠. 자, 주요 단체 3개입니다. 첫 번째가 보안회고요. 보안회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보국 안민이라고 했었죠. 나라를 도와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체인데 일제가 러일 전쟁 중에 뭘 또 요구하냐면요.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를 합니다. 황무지는 농사를 못 짓는 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개간은 그거를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꾼다는 거고. 즉 일본은 우리한테 쓸데없는 땅을 내놔라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말만 들으면 좋아요. 자기들이 농사 짓게 만든다는 거니까. 근데 그걸 왜 지들이 하냐고요. 지들 땅도 아닌데. 그래서 주 목적은 뭐다? 대한제국 땅 약탈하려고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거를 듣자마자 보안회가 들고 일어나 가지고 반대 운동을 전개해서 실제로 그 요구를 철회하게끔 만듭니다. 굿잡 잘했습니다. 다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인데 조금 묶어서 보겠습니다. 헌정연구회의 뜻은 뭐냐? 헌법 정치를 연구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에 뭘 도입하자? 예, 헌법 도입하자라고 연구를 했던 것인데 그래서 의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뭘 수립하는 거냐? 입헌 군주정을 수립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왕은 노퇴, 헌법으로 제한을 하자. 그리고 권력을 의회랑 분산시키자라고 하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자, 근데 역시나 이거를 추진하다가 일본의 눈에 띄어서 해산되게 되고요. 이걸 또 계승한 게 대한자강입니다. 자강은 뭐예요? 스스로 강해지자라는 의미죠. 선점연구회를 계승했다고 방금 말씀드렸고요. 활동은 뭐냐? 계몽운동을 위해서 월보, 매달 나오는 잡지 같은 거죠. 즉 풀네임은 대한자강의 월보인데 그걸 간행을 해서 백성들한테 민중들한테 알렸던 거고요. 강연회도 열었고요. 뭐 이때 연도가 1907년대인데 이때 고종이 강제 퇴위되죠. 이거에 반대하다가 일본이 해가지고 해산되게 됩니다. 하여튼 애국계몽운동 단체는 3가지 정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교과서 한쪽이 다 요 내용입니다. 자, 신민의 결성 보겠습니다. 유명한 분들 많이 나오네요. 안창호, 양기탁, 이회영, 신채호 이런 분들이 이제 국권 회복과 또 중요해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결성한 단체입니다. 새로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공화제 국가죠. 즉 입헌군주정이 아니라 공화제를 추구했던 단체입니다. 그리고 특징은 뭐냐? 앞에서 이 단체들 다 해산당했죠. 왜 해산됐어요? 일본 눈에 띄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해산되면 안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비밀 결사 형태로 조직을 합니다. 일본의 눈에 안 띄게끔 몰래 만듭니다. 자, 그러면 활동은 두 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해볼 건데요. 애국계몽과 무장투쟁 준비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애국계몽 같은 경우에는 뭘 만들어요. 첫 번째가 이제 학교를 만들고요. 두 번째가 우리 그 회사 같은 걸 만드는 파트거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학교부터 보면요. 두 가지 학교인데 첫 번째가 대성학교라는 거랑 두 번째가 오산학교라는 거예요. 대성학교는 어디 있었냐? 평양에 있었고요. 누가 설립하셨어요? 예, 안창호가 설립을 했습니다. 예, 안창호 선생님. 그 다음에 오산학교는 정주란 지역인데 여기도 북한이에요. 저 오른쪽 끝쪽에 있거든요. 그거는 이승훈이라는 분이 건립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는 당연히 민족교육을 위한 학교고요. 그다음 문화활동과 민족사람 육성 보면 평양에다가 뭘 만드냐면요. 회사를 만드는데 민족산업 관련인 거죠. 자기 회사를 만들어요. 자기가 뭐라 그랬어요? 여보자기가 아니라 도자기. 예, 도자기 회사입니다. 그다음 문화활동은 뭡니까? 인쇄소인데요. 그 신문이나 어떤 출판물 같은 걸 펴내는 곳이죠. 그것은 태극서관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왜 잘 안 써지죠? 예, 태극서관. 여기까지가 애국계몽에 속하는 파트고, 두 번째가 무장투쟁 준비인데,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신민회는요 거의 국권회복을 위해서 모든 영역을 다 건드린 거예요. 즉 문무를 겸비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즉 계몽만 통해서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무력도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접근을 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우선 국내에서 활동이 어려워요. 그래서 국외로 나가서 그 서간도 지역인데요. 간도는 만주예요. 서간도 지역에 삼원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한인 마을을 개척을 합니다. 뭐 다른 책에는 뭐 한인 마을 만든 게 이름이 삼원보다 이렇게 나온 책도 있는데 사실 정확한 건 아니고 삼원보에 마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삼원보에 만든 한인 마을 여기에다가 학교를 세우는데 독립군을 키우는 학교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신흥 강습소라는 학교예요. 근데 이게 뒤에 가면 더 중요한 학교가 되는데 이후에 뭐로 발전하냐면 신흥 무관학교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걸출한 독립운동 무장독립가들이 많이 배출이 되시죠. 중요한 학교예요. 아주. 자, 그러면은 내용은 다 봤고 이제 해산되는 걸 볼 건데 좀 억울하게 해산이 됩니다. 일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신민회 단체를 알았습니다. 근데 해산시킬 빌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안중근 의사의 사촌동생 격인데 안명근이라는 분이 당시 총독이 데라우치 마사사케 그 구 3대 통감이었거든요. 그 양반을 암살하려고 계획을 세우다가 발각이 돼요. 그래서 취조를 하던 과정에서 이제 신민회를 걷다가 엮어버려요. 즉 조작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안명근이 신민회의 사주를 받아서 총독 암살을 계획했다라고 진술을 꾸며버려요. 그래서 그걸 빌미로 신민회를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백오인 사건이라는 게 벌어져요. 왜? 105명이 체포당했거든요. 그래서 신민회 회원들이 대거 체포되면서 결국 해산되게 됩니다. 안창원 선생님 내용은 여기다 또 추가로 좀 적어놨는데 뭐까지 하셨냐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총장까지 하셨던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의사라고 부르진 않죠. 독립 또는 애국지사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왜냐하면 무력투쟁하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애국지사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애국계몽운동을 정리를 해볼게요. 잘한 부분은 당연히 있습니다. 왜? 민족의식을 고취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는 의지와 그리고 근대의 의식을 일깨웠다라는 거. 계몽이죠, 이게 바로. 자, 그리고 교육과 산업을 진흥시키고 국권 회복해야 되고 근데 플러스 뭐까지 했냐? 여기까지는 뭐 당연히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까지 내다봤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우리가 국권을 회복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대 국민국가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함께 다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애국개몽 운동은 일제강점기 때 뭐로 이어지냐? 실력 양성 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여튼 방향성은 되게 좋았다라는 거죠. 근데 한계, 아까 애국개몽 운동 처음 시작할 때 여기에 근거했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 스타트는요, 애초에 일제가 식민 지배하는 걸 인정을 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좀 한계점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력 양성에만 주목한 나머지 뭘 또 했다? 예, 의병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아이, 쟤들은 총칼 들고 싸울 때가 아닌데 공부해야 되고 이제 돈 벌어야 되는 건데 멍청하게 뭐 하는 거래? 굳이 비유를 하면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의병이 비판받을 만한 겁니까? 절대 그런 건 아니죠. 사실 의병투쟁과 이 애국개몽은 같이 갔어야 맞는 거거든요. 근데 같이 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게 좀 아쉽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학교. 정주가 왼쪽이었구나. 헷갈렸네. 오산학교가 여기고요. 정주에 있던 거. 이승훈이 설립한 학교. 왜 이이라 썼니? 그리고 독립협회는 여기 한성에 있었고, 그리고 예, 여기 평양 있죠? 평양에는 뭐? 예, 대성학교. 누가 설립하셨어요? 예, 안창호가 하셨죠? 여기는 뭐냐? 이 밑에 있던 의병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남한대토벌 작전 같은 거 하니까 해외로 나갔다 그랬죠. 그게 만주와 연해주 또는 간도. 이 만주랑 간도랑 거의 같은 표현이거든요. 이 간도는 이제 서간도, 북간도 이렇게 구분이 되고 연해주는 여기 러시아 땅 말하는 거고. 하여튼 좀 2학기 때 배울 내용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랑 관련이 있어갖고 좀 오래된 지도인데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254 범위까지 다 끝났습니다. 영상만 몇 개를 찍은 건지 모르겠는데요. 좀 재밌게 하려고도 해보긴 해봤는데 좀 재밌게 하려면 좀 짤도 좀 넣고 자막도 쳐야 되는데 제가 그럴 여력까지는 안 되고요. 혹시나 되면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기간 동안 정리 잘 하셔서 좋은 점수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